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백마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신령스러운 백마가 수호신으로 존재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백마에게 해가 지면 매일 저녁마다 여러가지 음식을 바치며 그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백마마을이란 이름도 바로 이 신령스러운 백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백마는 하얗고 빛나는 털을 가진 우아한 말로 마을 사람들은 이 백마의 존재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백마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존재로 마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어 혼란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백마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여서 백마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좌담회를 열고 밤새 백마에게 전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한 소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를 보게 됩니다. 백마는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가뭄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백마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오래된 우물을 다시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우물이물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백마의 샘이라 부르며 가뭄의 해결을 기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백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매년 그 우물 근처에서 백마 축제를 여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축제는 신비로운 백마에 대한 존경과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상징하며 타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보기 위해 백마 마을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백마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화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신뢰와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백마의 전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백마 마을의 진정한 힘임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백마는 언제나 그들에게 안온함과 기력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밀양의 한적한 마을에 욕심 많지 않고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작은 농장을 가꾸며 가족과 함께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농사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작물은 시들어가며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느 날 밤 농부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다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달빛이 드리운 산길을 따라 걷던 중 그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은빛 털을 가진 여우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여우는 사뿐사뿐 그의 앞을 지나가더니 어느 큰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다가서 지켜보던 농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우가 파낸 땅 속에서 보석과 금으로 가득 찬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만 겁이 많던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다. 여우는 잠시 후 땅을 다시 덮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밤새 본 일이 꿈이 아닌 것임을 확신했다. 이에 고민 끝에 작정을 하고 밤새 여우가 했던 대로 땅을 파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 내려가던 그는 드디어 여우가 발견한 것과 같은 항아리를 찾아 내게 되었다. 항아리는 여전히 보석과 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농부는 그것을 모두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국 그는 그 보물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로 결정했다. 그리고는 여우 신령이 그의 선행을 알아차리길 바라며 작은 제사를 지내고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 일상 속에서 그날의 발견을 잊어버리려 했었다. 며칠 뒤 놀랍게도 그의 농장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렇게 시들어가던 작물들이 갑자기 푸르게 살아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시작한 것이다. 이웃들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농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 여기면서도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전해 듣고는 모두 농부가 여우 신령의 환심을 얻은 것이라며 축하했다. 농부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농장을 가꾸고 이웃에게도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게 되었다. 밀양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때때로 여우 신령을 경외하며 바른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려 했었다. 마음이 선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리라는 교훈을 전하며 밀양의 민속신앙 속에 긴 여운을 남겼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 양구에는 그 고장 주민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도 같았으며 해마다 풍작과 평온한 삶을 기원하는 제사가 산 중턱에 위치한 한 오래된 밤나무 숲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양구의 주민들은 이 산이 산신령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정령의 거처라 믿었으며 그 산신령이 마을과 주민들을 보호한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던 어느 해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마을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형사로 물을 머금은 산은 거대한 미끄럼틀처럼 물을 쏟아냈고 결국 산 아래 마을까지 밀려드는 물의 주민들은 혼비백산하여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산신령에게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주민들은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산신령은 거대한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이었고 산과 밤나무 숲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밤나무 숲의 주인이 무척 화가 났노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제사를 올해는 잊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걱정 마라. 너희의 진정한 회개와 기도의 마음이 움직여나는 너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꿈이 아니라 실제 경험임을 깨닫고 즉시 마을 어른들을 중심으로 산신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각종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산 중턱 밤나무 숲에 모인 주민들은 산신령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바치고 춤과 노래로 그를 기리며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의 마지막 순간 마을 장로가 밤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표하자 갑자기 맑은 하늘로부터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힘차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홍수로 남은 물들을 산자락 아래로 신속히 흘러보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산신령이 다시금 양구를 품에 안으려 한다는 전령이라 생각한 주민들은 모두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양구에서는 매년 빠짐없이 산신제를 올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말을 들어주는 산신령 덕에 늘 풍요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양구 사람들은 이 전설을 잊지 않고 밤나무 숲을 신성한 장소로 가꾸며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순의 울창한 숲속에는 신비로운 정령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그 정령은 나무에 깃들어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숲 깊은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소녀 은지는 항상 이 전설에 매료되었다. 은지는 매일 숲 가장자리에 앉아 숲속의 소리를 듣곤 했고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은지는 특별히 아름다운 아침에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은지는 평소보다 깊숙이 숲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곳엔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살랑거리는 잎사귀 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들렸다. 그때 은지 앞에 갑자기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 앉았다. 그 새는 평범한 새와는 달랐다. 빛나는 깃털은 마치 무지개색을 띠었고 흥미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은지는 용기를 내어 그 새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새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용감한 소녀야. 나는 이 숲의 정령인 하늘이다. 내가 이곳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은지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젖혔지만 곧 그 새의 따스한 목소리에 안정을 찾게 되었다. 하늘은 은지가 숲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자신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설 속의 정령은 숲을 지키고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오직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하늘은 은지에게 자신이 숲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며 인간들이 이 숲을 보호해야만 계속해서 이 신비로운 생태계를 지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은지는 그때부터 숲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스스로에게 내재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마을로 돌아가 숲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은지의 이야기를 듣고 숲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숲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화순의 숲은 더욱 푸르고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은지는 늙고 지치게 되었으나 그녀는 항상 하늘의 새와 함께 했던 그날을 되새기곤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은지가 만났던 나무 정령 이야기를 믿으며 숲을 존중하고 보호하였다. 이렇게 해서 화순의 숲과 은지의 전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해남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바다의 수호신인 융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그 어떤 자연재해로부터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을 근처에 조용한 만에 산다고 전해지는 해남의 바다용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용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용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왕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모든 어부들이 출항할 때마다 그에게 안전한 항해와 풍부한 어획량을 기원하였습니다.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에 위치한 이곳 마을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큰 폭풍이 휘몰아쳐도 해남은 별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용왕이 바다 밑에서 그들의 마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어느 날 밤 마을의 어부 중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거대한 은빛 용의 형상을 보았고 용왕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죠. 봄이 시작되면 나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나의 보호는 잠시 멀어질 것이니라. 하지만 걱정 말라. 다시 돌아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라. 꿈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부가 본 꿈은 모두가 알고 있는 용왕에 대한 이야기와 완벽하게 부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꿈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남 마을에는 몇 번의 작은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왕의 부재를 실감하였습니다. 이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제안을 했습니다. 용왕이 돌아오실 때를 대비해 우리는 함께 기도를 올려야 하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축제를 준비해야겠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 어항된 그들은 언제 용왕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지만 단지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바칠 성대한 축제를 준비한 것입니다. 축제가 다가오는 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바다 앞에 모여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용왕의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날 저녁 해질녘 바다 위로 은빛 물결이 일렁이며 마치 용이 몸을 뒤틀듯 휘어진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바다에서 거대한 용왕의 형상을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남의 바다는 다시금 평온해졌고
사람들은 용왕이 다시 얽혀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남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바다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왕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마을과 그들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